일상의 로우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예, 오늘은 채무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자세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인 파산의 그런 의미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모든 이제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요. 또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책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이 개인 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서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인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등에 따라서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신용불량자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변제가 너무 좀 힘든 경우에도 또 파산 신청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파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좀 불이익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네. 파산자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파산자의 지위에 따른 공사법상의 어떤 불이익이랄지 경제활동상의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불이익은 파산자가 이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이라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파산자로서 이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한정이 되고 가족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아까 그 불이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법상의 제한에 있어서는요.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에서도 퇴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그런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그 경제활동의 제한도 뒤따르는데요. 파산 선고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파산자의 그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래서 신원증명서에 그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그 파산 내역이 기재가 되는데요. 네. 참고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증명 서류에 그런 기재가 생기게 되면은 금융거래나 취직 등에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삭제가 되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파산자라고 해서 그냥 삭제가 된다기보다는 네. 면책을 받게 되면은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네.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이익이 소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면장에게도 그 면책 결정 사실은 통지가 되어서 파산 선고 받은 사실이 신원 증명 사항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산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10년간 이런 불이익은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좀 페널티라고 할까요?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는 있지만 다행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파산 신청을 추천을 하시는지요? 예.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에 늪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런 파산 제도를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훨씬 재기나 갱생하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개인 파산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채무의 전액을 탕감할 수 있고 또 신용불량자도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것이 네. 이렇게 파산 면책 결정이 나고 나면은 1년 안에는 재산 축적이나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요. 파산 면책 결정이 있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파산자의 그런 불이익 등 그런 면책을 법원이 결정해주고 확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재산을 축적하셔도 되고 신용카드까지는 그 등급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 건지요? 네, 자격 요건이 조금 엄격한 편인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우선 많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1,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 원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만 파산을 인정을 해주고요. 또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나 거짓이나 사기로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경우 또는 직전에 그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빚을 막대하게 늘렸다는 경우나 서류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경우에는 이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 결정에 이제 기각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미리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요, 파산 신청에 대해서. 파산을 아까도 방금도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파산을 이제 신청을 할 거니까 채무가 모두 탕감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직전에 이렇게 빚을 늘리면 파산이 신청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직전에 막 이렇게 빚을 마음껏 끌어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파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채무들을 전부 다 변제해야 되게 되니까 그런 미리 알고 이제 파산 신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 신용적으로도 그 소득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소득을 이제 계속 발생을 시켜서 개인 회생을 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사정이나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또 부모라든지 자녀와 같은 그런 부양 가족의 수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서 본인이 파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개인 회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관계라든지 부양 가족의 수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확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또 이 외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요건과 많이 결부가 되는 얘기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득이 만약에 일단은 없어야 파산이 신청 자격이 된다가 일단 기본적인 그 요건이기는 한데 네. 만약에 최저생계비 이하로밖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사실상 회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내 수입이 굉장히 적고 일을 쉬고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소득을 연령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는 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 것이 인정이 돼야 소명할 수 있어야만 파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하기도 싫고 만약에 빚도 갚기가 싫다. 어렵다라고 해서 파산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파산 신청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파산을 신청하려면은 그런 그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제출하는 법원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내 주소지가 어디이든 간에 서울회생법원에 그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이제 그 파산을 하려는 자가 부천시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부천 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정의 신청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사실 많은 작업에 속하거든요. 네. 자잘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걸 다 하나하나 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각종 부채 증명서라든지 본인의 재산 상태를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서류를 소명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파산 신청의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서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좀 나에게 뭐가 유리한지 지금 다들 뭐 파산 신청까지 생각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또 힘드신 상황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알려드렸던 것들을 잘 이렇게 취합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를 잘 생각하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